며느리와 단둘이 남겨진 집. 아들 없이, 손주 없이 어색한 두 사람은 20년 동안 쌓인 감정의 벽 때문에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시어머니가 갑자기 며느리의 손을 붙잡고 말했다. 나 너한테 많이 미웠지? 근데 이제 기억나는 게 자꾸 줄어드니까 내가 더 또렷하게 보여서 그래.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인생의 빛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병원 복도는 하얀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복도 끝 긴 의자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순자와 며느리 현주. 둘 사이에는 한 뼘 정도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순자는 손가락으로 무릎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현주는 핸드백 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진료실 문은 닫혀 있었고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순자님 보호자분? 간호사가 문을 열며 불렀습니다. 현주가 일어섰습니다. 순자는 가방을 꼭 안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MRI 사진을 보여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초기 치매로 보입니다. 아직 진행이 많이 되진 않았지만 관리가 필요합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세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아들이 지금 외국에 있어서요. 현주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처방전을 써주었습니다. 병원을 나올 때 하늘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현주는 차 키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괜찮아. 택시 타고 갈게. 안 돼요. 제가 모셔다 드려야죠. 현주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히터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현주는 핸들을 꽉 쥔 채 도로를 응시했습니다. 현주야. 순자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응? 너 바쁠 텐데 미안하다. 현주는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진심은 아니라는 것을요. 마이너스. 현주는 28배 이 집으로 시집왔습니다. 그때 순자는 52였습니다. 20살 넘게 차이 나는 두 여자는 처음부터 어색했습니다. 결혼식 날 순자는 현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현주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열심히 해야 하는 삶, 잘해야 하는 관계. 시댁 명절 준비는 늘 현주의 몫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국을 끓였습니다. 순자는 부엌 앞을 지나가며 한마디씩 했습니다. 간이 좀 약한 것 같은데 전이 좀 두꺼워. 파는 이렇게 써는 게 아니야. 현주는 네, 어머니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가슴에 하나씩 쌓였습니다. 순자도 쉽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을 자주 가는 게 못마땅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드는 것도 서운했습니다. 내가 나쁜 시어머니인가? 밤이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둘 사이에는 말보다 침묵이 많았습니다. 잘 지내세요? 네, 어머니도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마이너스. 3년 전 남편이 해외로 발령 났습니다. 손주는 고3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산책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주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응, 먹었어.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없어. 괜찮아. 현주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괜찮다고만 하시네. 순자도 전화를 끊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닐까? 둘 다 서로를 걱정했지만 표현은 서툴렀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다 오늘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순자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현주가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어머니, 약은 제가 챙겨드릴게요. 매일 저녁에 한 알씩이래요. 순자는 물잔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그 한마디가 어색했습니다. 20년 동안 고맙다는 말을 거의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현주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갈게요. 내일 다시 들를게요. 그래. 문이 닫혔습니다. 순자는 홀로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손바닥을 펴서 바라봤습니다. 송금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현주는 약봉지를 들고 순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어머니? 한참 뒤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순자는 머리가 헝클어진 채 서 있었어요. 왜 왔어? 약 챙겨드리려고요. 현주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컵라면 용기가 놓여 있었어요. 점심 드셨어요? 응, 먹었어. 하지만 용기 안에는 국물만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면은 그대로였어요. 현주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여니 김치와 계란 몇 개, 그리고 유통기한 지난 우유 한 팩이 전부였어요. 어머니, 장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있는 거 먹으면 돼. 현주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제가 장 봐올게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무거나. 아무거나라는 대답이 현주에게는 제일 어려웠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왔을 때 순자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현주는 냉장고에 식재료를 넣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시금치를 데쳤어요. 김치를 꺼내 접시에 담았습니다. 30분 뒤 밥상이 차려졌어요. 어머니, 진지 드세요. 순자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찌개를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어요. 간이 좀 센 것 같은데. 현주는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제 입맛엔 괜찮은데. 내가 요즘 싱겁게 먹어서 그런가. 순자는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현주는 밥을 씹었습니다. 식탁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현주가 설거지를 하려는데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냥 뒀다가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내가 바쁠 텐데. 현주는 멈춰섰습니다. 어머니, 저 바쁘지 않아요. 그 말은 거짓이었어요. 내일 회사 보고서 마감이 있었고 손주 학원비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순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바쁘다는 것을요. 그래서 더 미안했고 미안해서 더 불편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순자는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현주가 확인했을 때 약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 약 안 드셨어요? 깜빡했어. 현주는 약을 꺼내 물과 함께 내밀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드세요. 나중에 먹을게. 어머니, 지금 드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이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래요.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알았어. 먹으면 되잖아. 약을 받아 삼키더니 컵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현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꽉 막힌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주는 매일 저녁 순자의 집에 들렀어요. 약을 챙기고 밥을 차려주고 냉장고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오늘은 기분이 어때요? 괜찮아. 산책 가실래요? 아니, 괜찮아.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주가 가방을 들고 나가려는데 순자가 물었어요. 너 언제까지 이렇게 올 거야? 현주는 멈춰섰습니다. 네. 매일 올 필요 없어. 내 생활도 있잖아. 현주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머니 혼자 두면 안 되잖아요. 나 혼자도 잘 살았어. 어머니 치매잖아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순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 나 치매야. 그래서 내가 날 감시하러 오는 거지? 현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동정? 의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주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의무가 아니라 진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순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냥 가. 나 피곤해. 현주는 문을 닫고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집에 돌아온 현주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약도 안 드시고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나보고 오지 말래. 전화 너머로 남편의 한숨이 들렸어요. 엄마 성격이 원래 그래.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나 봐. 근데 혼자 두면 안 되잖아. 알아. 당신이 고생이 많아. 조금만 참아줘. 조금이 얼마나 더 남았을까요? 현주는 전화를 끊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자신도 시어머니도 원하지 않는 이 시간.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현주는 다시 순자의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잠시 망설였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순자가 외출복을 입고 가방을 든 채 나왔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산책. 제가 같이 갈게요. 혼자 갈 거야. 순자는 현주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현주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조금 느린 걸음, 조금 굽은 어깨, 그리고 가방을 꼭 쥔 손. 저분도 힘드시겠지. 현주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순자의 자존심이라는 것을요. 아직 혼자 할 수 있다는 마지막 자존심. 그리고 그 자존심이 얼마나 외로운 것인지도. 현주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어머니 뒤에서 조금 떨어져 따라가자.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이 방법이 맞는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겨울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현주는 10m 정도 뒤에서 순자를 따라갔습니다. 순자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 큰 길로 향했어요. 신호등 앞에서 멈춰서더니 파란불이 켜지자 천천히 건넜습니다. 현주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머니가 어디로 가시는 걸까? 순자는 시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익숙한 길인 듯 망설임이 없었지만 걸음은 느렸어요. 가끔 멈춰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시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순자는 과일 가게 앞에 섰어요. 사과를 한참 바라보다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한 봉지에 5,000원이에요. 순자는 지갑을 꺼냈어요. 한참 동안 지폐를 들여다보며 10,000원짜리와 5,000원짜리를 구분하려 애썼습니다. 주인은 말없이 기다렸어요.
천천히 하세요. 순자는 결국 10,000원을 내밀고 거스름돈을 받아 지갑에 넣었습니다. 사과 봉지를 들고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현주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순자는 시장을 빠져나와 주택가로 들어갔어요. 좁은 골목길이 나타났습니다. 현주는 처음 보는 동네였어요. 여긴 어디지? 순자가 어느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낡은 2층 주택이었어요. 대문은 녹슬어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순자는 대문을 바라보며 한참 서 있다가 손으로 대문을 만졌어요. 그러더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였는데. 현주는 귀를 기울였지만 더 이상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순자는 사과 봉지를 대문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몇 걸음 물러나 다시 집을 바라봤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순자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현주는 황급히 모퉁이로 숨어 순자가 지나가길 기다렸어요. 순자가 사라진 뒤 현주는 그 집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사과 봉지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대문 위에는 오래된 문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박영수. 현주는 그 이름을 본 적이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현주는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영수라는 사람 아세요? 누구? 어머니가 오늘 어떤 집 앞에 가셨는데 문패에 박영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전화 너머로 남편의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잠깐만. 몇 분 뒤 남편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거 엄마 친오빠 이름이야. 친오빠요? 현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시어머니에게 친오빠가 있다는 말은 처음 들었어요. 돌아가신 지 한 15년 됐을 거야.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아서 장례식도 안 가셨어. 왜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땅 문제로 다퉜다고 들었어. 그 뒤로 연락 안 하셨대. 현주는 전화를 끊고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 집에 가신 걸까? 사과는 왜 두고 오신 걸까? 그날 밤 현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현주는 다시 순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자 순자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왔어? 현주는 가방을 내려놓고 순자 옆에 앉았어요. 어제 산책 다녀오셨어요? 응. 순자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현주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디 가셨어요? 그냥 시장. 순자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현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현주야. 네. 내가 요즘 자꾸 옛날 생각이 나. 현주는 순자를 바라봤어요. 순자는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기억나는 게 줄어드니까 남은 기억이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 현주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오빠한테 못했던 말이 많아.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했어도 그렇게 끝나진 않았을 텐데. 현주는 가슴이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순자는 눈가를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나도 고집이 세서 먼저 연락 못했어. 그러다 오빠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 나는 장례식도 안 갔어. 자존심 때문에. 순자는 현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후회가 돼. 자꾸. 현주는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어머니. 현주야, 나도 내가 미운 건 아니었어. 순자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근데 표현을 못하겠더라. 자꾸 틀어지는 거야. 내가 밥을 해도 청소를 해도 뭘 해도 고맙다는 말 대신 트집이 먼저 나왔어. 현주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미안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순자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현주는 순자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나도 알아. 순자는 창밖에 흐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기억을 잃기 전에 내한테 제대로 말하고 싶었어. 현주는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2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 20년 동안 쌓인 서운함, 그 모든 게 이 한마디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현주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결혼 첫 해에 썼던 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늘도 어머니한테 혼났다. 나는 뭘 해도 안 되나 보다. 현주는 그 글을 한참 바라보다가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천천히 썼어요. 오늘 어머니가 미안하다고 하셨다. 펜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어머니. 일기장을 덮고 현주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겨울밤은 깊었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현주는 잠결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순자 씨 보호자시죠? 파출소입니다. 현주는 잠이 확 깼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어르신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집 주소를 못 찾으시는 것 같아서요. 현주는 옷을 입으며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세요? 신월동 파출소입니다. 신월동. 집에서 새 정거장이나 떨어진 곳이었어요. 금방 가겠습니다. 파출소에 도착했을 때 순자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옷 위에 외투만 걸친 모습이었어요.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현주가 다가가자 순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누구세요? 현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예요, 현주요. 현주? 순자는 현주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아, 현주. 경찰관이 말했어요. 새벽 1시쯤 길 한가운데 서 계셔서 모셔왔습니다. 추워서 걱정이 됐어요. 현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자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부축해서 나왔어요. 택시 안은 조용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어머니, 왜 나오신 거예요? 순자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현주가 다시 불렀을 때 순자가 작게 말했어요. 오빠 집에 가려고. 현주는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오빠는 돌아가셨잖아요. 알아.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알아. 근데 자꾸 생각이 나서 사과하고 싶었어. 택시는 신호등에 멈춰 섰습니다. 붉은 불빛이 순자의 얼굴을 비췄어요. 길을 잃어버렸어. 집이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주는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주는 순자를 방으로 모셨어요. 이불을 덮어드리고 물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물 드세요. 순자는 물을 마시며 현주를 바라봤어요. 현주야, 나 무서워. 현주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뭐가 무서우세요? 내가 다 잊어버릴 것 같아서. 오빠 얼굴도, 남편 얼굴도, 아들 얼굴도, 내 얼굴도. 순자의 손이 떨렸어요. 아무것도 기억 못하면 나는 누가 되는 거야? 나는 어디로 가는 거야? 현주는 순자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넌 왜 나한테 잘해주는 거야? 순자가 울먹였어요. 나는 너한테 못되게 굴었는데 20년 동안 내가 해준 밥에 트집 잡고 내가 입은 옷에 뭐라 하고 내가 친정 가는 것도 싫어했는데 현주는 눈물이 났어요. 왜 넌 날 버리지 않는 거야?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야? 순자는 현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 같으면 못했을 거야.
나한테 이렇게 못했어. 현주는 눈물을 닦았어요. 어머니, 저도 처음엔 의무감이었어요. 현주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가 싫었어요. 어머니 집에 오는 게 무서웠고 어머니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했어요. 순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근데 어머니가 혼자 컵라면 드시는 거 봤을 때, 어머니가 약 먹는 걸 잊어버리셨을 때, 어머니가 길 잃으셨을 때, 현주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어머니도 무서워하시는구나. 어머니도 외로우시구나. 순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못됐던 건 어머니도 표현을 몰라서 그러신 거잖아요. 나도 그랬어요. 저도 어머니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어요. 현주는 순자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이제는 알아요. 우리 둘 다 서툴렀던 거예요. 둘 다 무서웠던 거고. 순자는 현주를 끌어안았어요. 미안해, 현주야. 정말 미안해. 저도 미안해요, 어머니.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벽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천천히, 조용히.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두 사람은 이야기했습니다. 순자는 말했어요. 나도 처음 시집 와서 무서웠어. 시어머니가 무서웠고 모든 게 낯설었어. 그래서 내 며느리한테는 안 그래야지 생각했는데 똑같이 하더라고. 어머니, 미안해. 너를 따뜻하게 대해줬어야 했는데, 너를 안아줬어야 했는데. 현주는 순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제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순자는 현주의 손을 만졌습니다. 고마워. 내가 여기 있어줘서. 저도 고마워요, 어머니.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창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순자는 현주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현주야, 내가 다 잊어버려도 이 순간만큼은 기억하고 싶다.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어머니.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날 이후 현주는 매일 순자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회사에 휴가를 냈어요. 남편도 이해해줬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식사를 하고 낮에는 산책을 나갔어요. 저녁에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자의 기억은 조금씩 흐려져 갔지만 이상하게도 현주의 얼굴만큼은 잊지 않았어요. 현주야, 오늘 날씨 좋네. 네, 어머니. 그 짧은 대화만으로도 두 사람은 충분했습니다. 어느 봄날 현주는 순자를 데리고 박영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집은 여전히 낡아 있었지만 마당의 잡초는 누군가 정리해 놓은 듯 했어요. 순자는 대문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오빠 나왔어. 늦었지? 현주는 순자 옆에서 함께 서 있었습니다. 오빠 미안해. 고집 부려서. 먼저 연락 못해서.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오빠 나 이제 며느리랑 친해졌어. 좋은 애야. 내가 몰라봤어. 현주는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는 현주를 보며 웃었어요. 오빠한테 자랑하고 싶었어. 두 사람은 대문 앞에 꽃다발을 놓고 돌아섰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왔고 순자는 가끔 현주를 며느리가 아닌 딸처럼 대했어요. 얘야, 오늘 밥 먹었니? 네, 먹었어요. 현주는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자신을 누구라고 부르든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가 갑자기 물었어요. 너 이름이 뭐였지? 현주의 가슴이 아팠지만 미소 지었습니다. 현주예요.
현주 참 예쁜 이름이다. 순자는 현주의 손을 쓰다듬었어요. 너는 참 따뜻하구나. 그 한마디에 현주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가을이 왔을 때 순자는 더 자주 기억을 잃었습니다. 아침에 먹은 밥을 잊어버리고 방금 한 이야기를 다시 물었어요. 하지만 현주가 손을 잡으면 순자는 안심했습니다.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내 손은 따뜻하다. 현주는 그 손을 놓지 않았어요. 어느 날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순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 참 바보같이 살았어. 현주는 고개를 돌렸어요.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사랑한다고 말 한 번 제대로 못했어.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순자는 낙엽을 바라봤습니다. 오빠한테도 남편한테도 아들한테도 너한테도. 현주는 순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근데 지금은 말할 수 있어. 너한테는. 순자는 현주를 보며 웃었습니다. 고마워. 내가 여기 있어줘서. 내가 내 손 잡아줘서. 현주는 눈물이 났어요. 저도 고마워요, 어머니. 저한테 다시 기회를 주셔서.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낙엽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순자는 이제 현주의 이름을 자주 잊었지만 현주가 옆에 있으면 편안해했어요. 내가 누구니? 현주예요, 어머니. 현주 좋은 이름이네. 같은 대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주는 지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현주는 순자가 잠든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 그 모습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현주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제 이름을 5번 물어보셨다. 하지만 5번 다 웃으면서 대답했다. 20년 전의 나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다. 현주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머니와 나는 너무 늦게 시작했다. 하지만 늦었다는 건 끝이 아니었다. 늦어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가 눈을 떴을 때 현주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순자는 부엌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누구세요? 현주는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현주예요, 어머니. 순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현주. 그러다 현주의 손을 보고 말했습니다. 아, 내 손 따뜻한 거 알아. 내가 며느리지?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그래. 참 고맙구나. 순자는 현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창밖으로 눈이 하얗게 쌓이고 있었습니다. 예쁘다. 순자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네, 예뻐요. 현주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조용했어요. 지난 20년의 상처도, 앞으로 올 이별의 두려움도, 지금 이 순간 앞에서는 모두 작아 보였습니다. 순자는 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어요. 간이 딱 좋네. 현주는 웃었습니다. 다행이에요. 너 요리 참 잘하는구나. 감사합니다, 어머니. 순자는 현주를 보며 따뜻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며 현주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20년을 돌아왔다. 멀리 돌아서 힘들게. 하지만 결국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창밖에 눈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앞에는 따뜻한 아침 식사가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